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나영호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좀 희망의 단서를 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2월 증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또 한 차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하루 종일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이제 서서히 긍정적인 부분이 더욱 많이 눈에 띄인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하고 같이 이제 우리 시장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해외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정폭 자체가 굉장히 약한 모습, 오히려 더욱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계속 키를 쥐고 흔들고 있는 외국계 창구에서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 종일 나타났던 롤러코스터를 만든 장본인이 결국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그 자금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하방 쪽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나영호 전문가의 시각의 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대처 방안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는 무력한 증시, 매수세가 미약하다는 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과 연기금 매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1930포인트대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시각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무력한 증시, 매수세가 없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는 기미가 오늘 장에서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제가 무력하다라고까지 좀 표현을 한 게 좀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연기금이라든가 이제 투신권에서 수급에 대해서 이제 현물 자체, 주식에 대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흐름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무력하다라고까지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물 흐름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추종한다라고 표현할까요? 100% 싱크로율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오늘 2시 반까지 시장 흐름을 이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제가 나타낸 건데, 이 빨간색 선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고, 이 검정색 실선 자체가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 200 선물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보면 이제 한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한 12시 30분 오후 1시 구간 지나서 외국계 창구에서 선물 매수로 방향을 틀었을 때 우리 시장 또 한 차례 260선 터치까지 나오다가 260선 이후로 바로 또 외국계 창구에서 차익 실현 및 이제 하방 포지션을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오늘 거의 보합권까지 쭉 밀리는 모습 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장 초반에 매수 우위의 거래가 있었고, 미결제 약정 지난 이틀간 한 3,000에서 4,000개 가량 감소하면서 하방 추세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잡아놨던 하방 포지션이 청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장 초반에 그렇게 많지 않은 매물에 의해서 거의 종합주가 지수 한 10포인트 이상, 선물 지수로 봤을 때 한 2포인트 가까이 밀려날 정도로 지금 상방적으로 강하게 좀 대응할 만한 그런 수급이 없다는 부분이 좀 우리 시장을 더욱 좀 이렇게 무기력하게 좀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무기력한 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 근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프닝에서는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 좀 더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좀 연계돼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과 연기금 포인트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파생 쪽에서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을 더욱 이렇게 교란시킨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어지럽게 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각 지수대별 연기금의 그 매수 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 지금 보면 1750선에서 1800선에서 각각 보면 지금 2011년 8월에서 2012년 12월 때까지 우리 시장 각 지수대별 봤을 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수 물량이 기존에 형성됐던 것보다 한 8배에 가까울 정도로 1단위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연기금이 매수세를 진행하고 있다. 연기금은 단기간에 걸쳐서
들어서 뭐 큰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빠른 매수와 빠른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증시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 그러면 투자한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상당히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매매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뭐 지지난해에 비해서 8배 가까이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매수 금액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 국면에 가깝다라는 거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물량 나오고 있는 거 더욱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우리 시장 오늘까지 2월 1일까지 움직임 봤을 때 외국계 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은 2조 원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는데 선물 시장에서 약 3조 2천억 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1월부터 지금까지 연기금 뭐 선물에 대한 움직임, 뭐 파생 쪽에 대한 움직임은 크지 않은데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는 약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근래로 들수록 이 매수하는 규모 자체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 지수대에서는 충분히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 좀 변동성이 잡히는 흐름이 좀 나와줄까요? 시간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상태고 우리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뭐 종합주가 기수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가까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면서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시장의 확신을 가지고 시장 상방을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주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공고히 하면서 천천히 시장을 우상향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매매 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이제 한 1주, 2주 이내 움직임을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저점을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바로 제가 이 또 자료로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240거래일 동안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2012년 급락이 나오고 2012년 5월 이후에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온 이후로 시장 쭉 지난 1년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장중 최저점권을 제가 이 보라색 실선으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라색 실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위치가 또 공교롭게도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저평가 구간 PBR 밸류, 대한민국 시장의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가 자산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제 PBR 밸류 1배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뭐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PBR 밸류 1배 수준에서 저점권에 대해서 천천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뭐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물론 1, 2주간 시장 그 움직임 자체가 대단히 좀 위축되는 거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도 뭐 중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도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주셨는데 1930포인트를 이제 단기적인 하단 지지선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라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히 과거에도 우리 시장에 위험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할까요? 공포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더군다나 지금은 뭐 북한의 뭐 핵 문제까지도 좀 서서히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러다 우리 또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인데 과거 시장의 PBR 밸류 1배 때도 지금 지나고 나면은 그런 때가 있었나 싶겠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렵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시장 최저점이었다. 지금 현재 PBR 밸류 아직 1.0배까지는 좀 이탈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조금 이격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재밌게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점권에서 모아갔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뭐 큰 폭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또 저점권에서 매수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런 반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흐름을 체크를 해보니까 월요일에 나왔던 장중 저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을 움직였던 것 중에 가장 최저점이 1930포인트였거든요. 일단 지지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한번 이렇게 밀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1930포인트도 이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에서 완전히 좀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 조정의 마무리 구간은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밑꼬리를 길게 단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 움직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저점은 이제 또 어느 한 차례 어느 매매 주체 강하게 상방 포지션을 지지하고 있다가 그 포지션을 청산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방에 대한 매물 압박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손절을 하면 매수했던 자금이 매도로 나오면서 오히려 하방에 대한 압박을 더 주는 것과 마찬가지 위치인데 일시적으로 주요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서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개인 큰 뭐 어떤 부티크나 자문사 자금들이 충분히 하방 쪽에 대해서 매물을 청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절하는 물량이 투매에 가까운 물량이 시장을 한 차례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포지션 자체가 재설정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밑꼬리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과거에도 보면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확한 최저점을 잡는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 그러면 1930선 이하 때부터 분할해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처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어떤 쪽 유망 섹터로 보세요? 지금 바로 유망업종을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과거에 이렇게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가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을 때 이격도가 크게 났을 때 그 다음 달 증시를 보면 대부분 우리 시장 긍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물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시장만 홀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 환율에서 여태까지는 계속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원화 강세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통화 선물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율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저조한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외국인들의 매물 공격도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본다면 오히려 지금 1925포인트에서 1995포인트대까지는 기관이 시장을 상당히 장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투신권 상당히 이 정도의 매물 여력이 남아있나 오히려 주식형 펀드는 지금도 자금 4거래일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쪽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라 그러면 시장 워낙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심리에 의해서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 있는 대형 우량주를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공매도 해소되는 움직임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지수대에 의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쪽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 수급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운송장비와 금융보험 쪽인데 금융 쪽보다는 이제 보험 쪽이 가격대에 대한 매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운송장비는 대표주들보다는 좀 부품주 쪽으로 시각을 가져가는 게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참 재밌게도 이게 간다 못 간다 의견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 업종과 종목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좀 얘기가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동차 대표주라든가 운송장비 부품주 중에서도 가장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1선이 아니라 좀 2선에 물러나 있는 종목들이 더욱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운송 장비를 체크해 주셨는데 자동차보다는 부품주 쪽 그리고 조선주는 약간 좀 배제시키는 건가요? 운송 장비 조선주도 상당히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긍정적인 흐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다음 한 주만을 보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지수대 자체가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격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 그러면 대부분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구간인데 일단 딱 한 업종을 꼽아라 이러면 운송장비 내에서는 자동차 부품주가 조선주보다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콕 집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콕 집어서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 좋게보세요? 예, 일단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운송장비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 속해 있고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어떤 종목 중에서는 비교적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투신권에서 거의 1월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한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봤을 때는 뭐 20일 이평선 뭐 거의 약간 위에 있는 수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매력이 크다.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뭐 운송장비 대표주, 자동차 종목들 뭐 크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안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됐던 20일 이평선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쪽이 오히려 낙폭이 큰 쪽보다 저는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투신권의 순매수 지속되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1월 시장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정보다 소외감이 더 아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이 과거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그 다음 달에 보면 오히려 시장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 200에 있는 업종과 종목들로 모아가는 편이 더욱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공업 보면은 조금만 더 힘내면 60일선 돌파도 이제 금방 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매수 가격은 21선 전후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표 매수가 한 두세 차례 정도 매수해서 한 11,000원 초반선 정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괜찮다. 뭐 더 저가에 잡을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항상 어떻게 최저가에 잡겠습니까? 그래서 한 11,000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다른 운송장비 종목들하고 키 맞추기 관점에서 한 14,000원 선 정도 1차 목표가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여기서 또 한 차례 10,000원 선이 깨진다라 그러면 운송장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뉴스라든가 이슈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가격은 일단 9,9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는 좀 보고 계시네요.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또 월요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